울산시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사업에 필요한 국비 신청을 누락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주군의 한 새내기 공무원의 죽음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의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공익제보단이 활동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이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지정됐지만 울산시가 정작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비 신청을 누락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정부가 해당 사업의 후보지를 공모할 때도 신청서를 내지 않아 뒤늦게 추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지역 주요 사업에서 잇따라 업무 공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충북, 포항, 새만금과 함께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울산. 지역 내 6개 산단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울산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울산을 찾아 관련 기업 투자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규제 혁파와 함께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와 예산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확보한 관련 국비 예산은 모두 139억 원. 하지만 도로 포장, 전력, 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비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포항시의 경우 국비 신청 당시 전담팀까지 꾸려 내년도 기반 시설 예산 154억 원을 확보한 데 비해 울산시는 관련 국비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특화단지 6개 산단 모두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기업 대상 시설 수요 조사에서도 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테크밸리 산단 등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안 전력량과 용수 부족 문제로 시설 증설을 요청하는 기업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오는 11월 정부의 관련 예산 169억 원을 별도로 신청해 12월에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국가 신규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신청서조차 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뛰어든 2차 전지 레이스에서 예산 미확보로 울산이 출발 지점부터 뒤로 밀려나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주군의 한 새내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진상조사를 한 결과 업무와 관련된 민원에 시달려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주군청 20대 공무원이 지난달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3주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숨진 직원이 업무상 민원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펜션 등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농어촌 민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노조는 울산의 농어촌 민박 287개 가운데 75%인 217개가 울주군에 몰려있다 보니 업무량이 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유가족이 공개한 고인의 업무 메일함에는 불법 농어촌 민박을 단속하라는 민원 메일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앉아 소원이나 어떤 고기 굽고 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미련이 발생되는데 그게 서로 어떤 감정까지 이제 던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지난해 7월부터 이 업무를 맡은 고인은 지난 4월과 8월 민원 처리 지연으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민원이 집중되는 업무를 근무한 지 3년이 안 된 저연차 공무원이 맡아 버거웠을 거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업무 자체를 7급 농업직이 봐섰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업직 같은 경우에 고연차가 되면 농업직은 시청으로 가야 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연차 7급 직원들은 시청으로 다 누수돼 버리는 거죠. 울주군은 이 같은 공무원 노조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악성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긴급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 지원 신청은 학교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원이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은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고 긴급 지원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누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접수를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무질서한 난폭운전 문제도 함께 대두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공익제보단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실제로 사고가 줄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2대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갑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이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면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불법 행위는 여전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잇따라 도로를 달립니다. 오토바이는 학생 안전에는 아랑곳 없이 학교 앞 인도 위를 달립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시민 5,000명으로 구성한 오토바이 공익제보단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행자 초록색 불일 때 그냥 슝 지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행자랑 이제 충돌하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고. 오토바이 공익제보단은 2020년 5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지난해 제보단이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23만 건, 신호 위반이 4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도주행과 중앙선 침범 순이었습니다. 활동 이후에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전체 사망자 수가 발생률이 80%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제보 한 건당 4,000원의 사례비를 지급하며 한 달에 최대 20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상황, 주변 곳곳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열차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으로 KTX 열차가 간편 운행되면서 KTX 울산역 정차 횟수가 평소 하루 120회에서 파업 기간 94회로 줄어들게 됩니다. 태화강역 일반 열차는 하루 30회에서 22회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전철은 100회에서 80회 이하로 간편됩니다. 울산시는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철도 좌석이 부족할 경우 임시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4.9% 감소한 평균 30만 3천 원이 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6일 전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추석보다 차례상 비용이 4.9% 감소한 평균 30만 3천 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지난해 추석보다 3.2% 감소한 26만 3천 원, 대형 유통업체가 6.2% 감소한 34만 2천 원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시 상수도 체납 요금이 6억 5,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체납 사유는 영업 부진이 3억 5,300만 원, 단순 체납이 2억 9,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 중 4억 9천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정수 처분, 재산 압류 등을 통한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의 9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85.7로 전달과 같았으며 이는 전국에서 제주와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울산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했지만 분양 승인 취소에 따른 통계치로 실제 미분양 해소는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울산에서는 6건이 선정돼 국비 54억 3,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은 동축사 사세계길 조성 9억 원,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9억 원,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 10억 원, 풍암에서 길촌마을까지 도로 확장 12억 원 등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개발 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 공간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와
부산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수소 전문 대학원이 울산에 들어섭니다. 울산시는 수소 분야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 울산 그린에너지 융합대학원이 울산에 설립돼 내년 9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주민이 어제 동구 대성동 행정복지센터에 20kg 백미 10포를 전달했습니다. 기부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해달라며 전화를 통해 의견을 밝혔으며 쌀은 업체를 통해 행정복지센터로 배송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저소득 10가구에게 지원받은 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맞아 울산시가 다음 달 4일까지 부패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행위 불가, 공용물품 사적 사용 금지 등입니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하나로 인사철, 휴가철, 명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발령됩니다.